네,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.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. 네,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습니다. 얼마 전 태영건설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부터인데요. 그리고 바로 어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관련 설명회를 열었는데 제시한 자구안이 기존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입니다. 그 자세한 이야기 정책금융부 이수용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태영건설이 저번 달에 그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당시 어떤 배경 때문이었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일단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유동성 문제 때문에 좀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. 네. 일단 지난달 말에 이제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에서 이제 한 48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이 있었는데 네. 태영건설이 이를 좀 상환하지 못했고 이후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. 근데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제 작년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비중이 374% 그리고 부채 비율은 258%에 달하면서 좀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. 네. 이에 태영그룹도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면서 이제 1조 원 이상의 자구 노력과 계열사 매각 그리고 자산 담보 제공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고 이제 산업은행이 주채권 은행인데 네. 산업은행과 이제 이런 자구 노력을 전제로 경영 정상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한마디로 하면 그 갚을 돈이 없었다라는 거군요. 네네. 그러니까 이렇게 워크아웃이라는 상황은 뭐 이미 벌어진 거고 그 공은 이제 채권단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로 넘어갔겠죠. 네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태영건설의 이제 주요 채권자들이 이제 다음 주 오는 11일에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열게 되는데요. 네. 이 앞서서 산업은행은 이제 어제 그러니까 3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서 채권자들에게 좀 설명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. 네.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향후 워크아웃 관련된 좀 현안을 설명을 하고 이제 협의회에서 이제 다룰 안건들을 좀 논의하는 자리였던 거죠. 그리고 이제 협의회에서는 이제 채권자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지 확정을 하고 네. 이제 유예가 되는 이제 채권 범위나 PF 사업장 관리 이런 방안들을 좀 결의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워크아웃이 되려면은 채권단 협의회에서 이제 채권자들의 75%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. 자산 부채 실사에 들어가고 이제 기업 개선 계획을 작성하는 등 이제 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네. 근데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채권단은 이제 다음 주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채권 행사 유예 기간을 결정할 예정인데 이제 다음 주 1월 11일부터 이제 4월 11일까지 석 달간 좀 채권 행사를 유예하게 되고 이제 좀 모자랄 경우 한 달 정도 이제 추가로 유예를 하게 됩니다. 이제 채권 행사가 유예될 경우에 그 사이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네네.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대환을 하거나 아니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좀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. 대환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빚을 내서 일단 빚을 만기가 돌아온 빚을 갚는 네네. 그런 방안이죠. 그리고 이제 채권단은 태영건설이 존속할 수 있는 기업인지도 평가를 하면서 이제 외부 평가기관에 일을 맡겨서 좀 용역을 진행을 하게 되고 네. 이제 PF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단과 별개로 금융 PF 대주단 협의회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사를 거치게 되고 네. 이제 좀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될 경우 사업장에 대한 뭐 자금 조달 이런 것도 이제 PF 대주단 협의체에서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. 네네. 네, 어제 이제 태영건설에서 채권단 설명회를 통해서 좀 자구안을 마련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자구 노력에 대한 의구심이 좀 아직 많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이제 항상 강조를 하듯이 이제 자기 책임 원칙하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태영건설이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상거래 채권을 이제 모두 상환을 한다고 공언을 했어요. 네. 근데 저번 달 29일에 좀 만기가 돌아오는 상거래 채권이 1,485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네. 그중에 이제 외상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게 451억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. 이게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이 협력업체들이 이제 태영건설에서 현금 대신에 이런 지급한 외매채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태영건설이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겁니다. 왜 상환하지 않았냐면은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할인을 적용해서 받은 어음이기 때문에 금융채권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지금 어제 태영건설 워크아웃 설명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구 노력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이제 해주셨습니다. 네네. 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길래 그렇습니까? 네, 어제 태영건설에서도 좀 호소문 발표를 통해서 사력을 다해서 살려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네네. 이제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PF 규모가 뭐 9조 원 가량이지만 좀 실제 문제가 되는 우발 채무는 한 2조 5천억 정도다.
그리고 뭐 태양건설 수주 잔고가 12조 원이 넘고 이제 향후 3년간 연 3조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. 좀 이렇게 좀 괜찮은 기업이다.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하긴 했고 네. 또 자구안 관련해서도 이제 뭐 보유 자산을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하는 등 좀 골자 이런 부분을 골자로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일례로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이 1,549억 원 있는데 이거를 이제 태영건설에 지원을 하고 네. 계열사 중에서도 이제 에코비트 매각을 추진해서 태영건설에 지원을 하거나 뭐 블루원의 지분 담보 제공이나 뭐 매각 추진 그리고 뭐 평택사이로 지분 담보 등의 방안을 꺼냈습니다. 네.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이 없었다는 점인데요. 그리고 이제 주요 계열사 중에 이제 SBS 관련해서 좀 지분 매각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채권단들이 자구안이 좀 예상보다 약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네네. 실제 산업은행에서도 이제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TY홀딩스라는 좀 지주사의 채무 변제 금액으로 쓰고 이제 나머지 400억 원만 좀 태영건설에 넣었다고 지어적을 했고 네. 이제 태영 측에서도 이제 뭐 TY홀딩스 채무 변제에 활용해야 된다면서 뭐 태영건설에 나머지 뭐 1,149억 원을 납입하는 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뭐 자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좀 주채권 은행으로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자구안 설명회라고 해놓고 기존에 있던 그 자구안들이 빠졌으니까 네네. 좀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것 같습니다. 네네, 좀 이런 방안이 좀 약한 반응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금융감독원장도 이에 대해서 좀 비판의 발언을 내기도 했습니다. 네. 어떤 말이 나왔죠? 네, 이날 오전 이제 이북현 금융감독원장이 좀 기자단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는데 이제 원장이 좀 그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일에 이제 채권자 협의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결정이 되지 않으면 끝이다. 그러니까 뭐 더 유예되거나 이런 건 좀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. 네. 이게 태영건설이 어제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좀 부족한 내용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채권단을 설명하려면 자구안을 또 추가로 내놔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산업은행이 채권단을 설득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, 그래서 좀 물리적으로 이번 주말 전후로 이제 추가적인 자구안이 나오지 않으면은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어제 그 태영이 발표한 자구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. 네. 그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에서 뭐 TY홀딩스로 대부분 채무 변제를 쓰고 태영건설에 납입하지 않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속한 부분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고 네. 그리고 계열사 매각 부분에서도 이제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제 매각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 그 관련해서 유동성이 좀 얼마나 단기간에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. 네네.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TY홀딩스 채무 변제도 이제 오너 측의 자금이 아니라 회사 자금을 쓴 거잖아요. 좀 이런 면을 통해서 좀 오너가 그래도 현금 자산이 있는데 이런 사재 출연을 좀 하지 않았던 것들을 비판을 했고 네. 그리고 SBS 관련돼서도 뭐 태영에서 방송법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네. 뭐 원장도 뭐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그 SBS 문제를 좀 차치하고서라도 태영건설, 뭐 태영홀딩스 이게 좀 상장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가치 평가도 쉽고 이를 통해서 담보를 받기도 편하고 그리고 뭐 채무 부담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고 좀 수단이 많은 부분임에도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하지 않아서 좀 진정성이 없지 않냐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. 아예 언급을 또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 네네. 언급했다가 이제 좀 말을 바꾼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약간 있고요. 애매하게 좀 말을 하기도 했고 네. 그리고 좀 신뢰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상매출 채권 관련해서도 이게 원장이 금융채권이냐 아니면 상거래채권이냐 이거를 문제를 떠나서 이제 워크아웃이 진행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건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고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미북형 원장이 강조한 부분 중에 이제 이익의 사유화와 뭐 손실의 사유화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이래서 태영건설이 이제 과거 부동산 호황기 때 뭐 이제 시공이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1조 넘게 벌었는데 네. 이제 좀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이제 뭐 협력업체나 아니면은 뭐 수분양자 그리고 뭐 채권단들한테 이제 좀 손실을 부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강조를 한 게 뭐 태영건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이게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.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요. 네, 그렇죠. 이 지금 태영건설 빚이 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인 겁니까? 네, 일단
그 채권단에서 파악한 바로는 금융사로부터 좀 직접 차입한 금액은 약 1조 3,007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네. 이는 이제 회사채나 담보대출 그리고 기업보험, PF 대출 이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이고요. 그리고 태형건설이 PF 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은 뭐 현재 122곳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태형건설과 뭐 정부 측의 좀 입장은 다르긴 합니다. 네네. 그래서 대출 보증 규모는 아까 뭐 윤 회장이 말씀했던 그 뭐 실제 문제가 되는 건 2조 5천억인데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9조 1,811억 원, 816억 원 가량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 네. 부분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직접 대출과 이제 PF 사업 보증 채무를 다 합해서 채권단 규모는 이제 400곳이 넘는 곳이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상환을 한 곳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협의회를 통해서 실제 채권단 규모가 좀 확정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현재 채권단 구성을 보면은 뭐 지방 신협 뭐 이런 부분들도 많아요. 네네. 그래서 상호금융 같은 이제 그런 금융사도 많이 있는데 채권단 규모가 아무래도 수백 곳에 달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의결권 배분 과정 문제도 있고 이제 그 수백 곳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도 어려워서 그래서 앞서 원장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한 게 이제 채권단 문제 수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. 이제 금융사별로도 뭐 은행은 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제2금융권은 후순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는 익스포저가 많고 어디는 익스포저가 적고 뭐 그리고 PF 사업장별로도 뭐 사업성이 좋은 곳도 있고 안 좋은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좀 별개의 입장을 낼 수 있어서 좀 이제 협의체가 좀 설득력 있게 하려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형이 좀 자관을 좀 강도 높게 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. 네네. 일단 뭐 채권단 구성이 뭐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네. 그야말로 그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없다라고 하면 이 금융회사들이 빌려준 자금을 전부 회수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? 네,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으로 좀 퍼지지까진 않을 거라고 좀 보는 게 좀 중론입니다. 네.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태형건설 자체의 문제점이 좀 크거든요. 네. 이게 아까 태형건설 부채 비중이 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본 대비 PF 보증 비율이 374%. 이 점을 좀 이제 다른 건설사랑 비교하면 뭐 현대건설이 122%, 뭐 GS건설이 61%, DLENC는 한 36%로 좀 낮은 수준이고 네. 부채 비율도 태형건설의 258%와 비교해 뭐 현대건설이 114%, 뭐 DLENC가 75%이 정도로 좀 낮은 수준입니다. 네.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좀 뭐 알려진 이벤트는 좀 리스크가 아니다, 좀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요. 네. 근데 또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제 좀 과도한 불안 심리가 좀 확산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어쨌든 태형 자체의 문제긴 하지만 지금 현재 금융 상황 자체가 좀 불안정한 만큼 좀 어느 부분에서 좀 불씨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런 시장 불안감을 이제 시장 전체 리스크로 좀 퍼지지 않게 좀 안정감 있게 관리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그래야겠죠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